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와 법보신문 MOU 체결 기념 특별대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5cm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주 남산 열암곡 마의 부처님. 통일 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본래 말의 입상이었습니다만 조선시대 지진으로 인해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마가 바윗돌을 받쳐줘서 부처님의 얼굴은 완벽한 상태로 보존돼 있는데요. 하지만 2007년에 발견하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쓰러져 있는 부처님은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지요. 자, 왜 아직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지, 또 마의 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소개해드리죠. 대한불교조계종 문화부장 탄원 스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법보신문 이재영 국장 자리 함께 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BTN 이은하 부국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37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열암곡 부처님 바로 세우기 불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스님께서 취임 첫날부터 강조하신 부분이죠. 네, 진우 스님의 임기가 9월 28일 시작됐는데요. 네. 28일 당일에는 업무 인수인계와 첫 집행부 인선을 단행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앞선 준비들로 분주했었습니다. 네.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된 29일 아침 진우 스님이 전 종무원을 대상으로 37대 집행부의 운영 기조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네. 선거 당시 밝혔던 주요 종책과 그리고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였는데요. 진우 스님이 이 자리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입장을 처음 밝히셨습니다. 네네. 열암곡 부처님을 쓰러진 채로 그대로 둔다는 것은 불자들의 직무유기라는 말씀이셨는데요. 함께 화면을 통해서 진우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주 열암곡 부처님인데 전에 이제 백만 불사 결사 불사에도 그게 포함이 돼 있었고 전 원장선생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조금 그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조금 낙담적인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나 부처님을 1000년 넘게 그렇게 놔둔다는 거는 우리 직무유기예요. 네, 보신 것처럼 안타까우면서도 단호한 어조가 임기 내에 반드시 열암곡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의지로 느껴지는데요. 네네. 진우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암곡 부처님 바로 세우기는 36대 집행부 전 총무원장이었던 원행 스님이 취임 이듬해 봄인 2019년 4월에 백만원력 결집불사 가운데 첫 번째 사업으로 밝힌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 현장 방문과 관계자 회의, 주변 정비, 그리고 연구 용역 등이 진행됐지만 아쉽게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임기가 마무리됐고요. 네. 진우 스님이 전 집행부의 원력에 더해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37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반드시 이뤄야 할 핵심 과제로 전면에 내세우고 계십니다. 네. 열암곡 부처님 바로 세우기 36대에 이어서 37대 총무원도 핵심 과제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거꾸로 선 부처님이 일각에서는 더 극적인 신앙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탄원 스님, 열암곡 부처님을 왜 바로 세워야 하는지 그 의미 또 남다를 것 같거든요. 거꾸로 선 부처님,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불자나 국민들한테는 현재의 모습이 기적과 같고 뭐 신비로운 그러한 점은 있는데, 불제자로서 본다면은 이 부처님을 원래의 모습과 형태를 그대로 그리고 제자리에 온전하게 모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경의 대상인 그런 부처님께서 땅을 현재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내 예경의 대상자 우리 불제자들을 지그시 바라보고 서로 보면서 눈높이를 같이 해주시면서 온화한 모습과 자비로운 모습으로 저한테 미소 짓는 모습이 더 간절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또 필요도 하고, 네. 그리고 또한 마의 부처님을 조성했던 그때 당시 신라인들의 지금 모습을 결코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조성했던 그분들의 마음을 아른 마음에서도 저희가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것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의의적으로 본다면은 37대 집행부의 슬로건이 천년을 세우다입니다. 네.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그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넘어진 천년을 이렇게 세운다면은 앞으로도
1,000년 동안 국군이 창성하고 국민들은 행복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네. 그만큼 불교의 어떤 중흥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열암곡 부처님 신앙의 대상인 동시에 또 문화재입니다. 신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문화재적으로도 가치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열암곡 부처님을 그 현재 상태로 두자는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 차선이라든지 차차선이 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라고 하는 건 그 위치에 있을 때 가장 빛을 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화재 제자리라고 한다면은 어떤 원래 있던 자리를 다시 모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겠지만은 동시에 원형을 보존하는 것들이 그 그렇습니다. 부처님 제자리 찾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열암곡 부처님은 운주사하고 아불처럼 애초에 처음부터 누워있던 모습들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세워졌다가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런 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홍수라든지 이런 것 같은 외부적인 물리적인 충격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세우는 것들은 우리의 의무일 수 있고요. 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애초에 문화재를 마의 부처님을 조성했던 분들의 뜻을 되살리는 길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석굴암이라든지 그 경주 불국사를 복원하지 않았다 한다면은 오늘날 세계 유산으로 될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네.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울 의지와 기술력이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세워놓아야지 그대로 둔다는 것은 방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계종 총무장 진우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를 외면한다면 불자들도 그리고 문화재 관계자들도 직무유기라고 하는 비판을 비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천년을 바로 세우는 그 의미와 가치가 깃든 열암곡 마의 부처님. 보다 자세하게 알아야 또 부처님을 바로 세워야 하는 그 이유, 타당성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자, 열암곡 마의 부처님이 경주 남산에 모셔져 있습니다. 탕현 스님, 경주 남산 어떤 곳입니까? 경주 남산 하면은 뭐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거 다 모든 불자나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네. 남산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산 전체가 불교의 성지의 메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는 사적이면서도 또 하나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세계 유산으로 이렇게 또 지정이 확실히 돼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남산을 불교 문화 유산에 보고 또 하나는 천년 고도의 노천 박물관 이러한 수식어도 함께 따라 붙습니다. 네. 우리나라 단일 산 중에서 불교 문화의 산이 가장 많이 밀집된 그런 성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냐 절터가 112곳이 있고 네. 석불도 80존이 있고 와. 석탑도 61, 석등도 22기 등 이렇게 많은 보물이 산재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후에도 추가적인 발견이 얼마든지 가능한 곳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불교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당시 신라인들이 특별하게 숭상했고 애착을 가졌고 불국정토를 꿈꿨던 그런 성스러운 곳이라고 여겨지는 게 바로 경주 남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암곡 부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발굴이 됐는지 그 발굴 과정도 궁금한데요. 네, 열암곡 부처님이 다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게 2007년입니다. 네. 경주 남산 세각골 주차장에서 약 1km 걸어서 한 30분 정도 정상 쪽으로 오르다 보면 만날 수 있는데요. 2007년 발견 직후에 BTN이 취재한 당시 열암곡 부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2007년 5월 열암곡 사지 건물 초석과 흩어진 불상 부재들을 발굴 조사하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원에 의해서 발견됐고요. 네네. 그러면서 다시 세상이 다시 조명이 됐습니다. 2005년 발견된 석조 열애자상과 불과 30m 거리에서 발견됐고요. 석조 열애자상이 발견되고도 2년 동안 어디선가 떨어져 나온 암석 덩어리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누워 계셨던 겁니다. 네네. 해당 연구원은 6m가 넘는 이 대형 암석에 넘어진 옆에서 자연 암석과 다른 가공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심상치 않은 기운에 낙엽과 나무가지를 걷어내고 틈 사이로 손을 넣어서 바위 표면을 더듬어 보다가 조각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저 바위덩인 줄 알았던 열암곡 마의 부처님이 세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예. 발견 모습뿐 아니라 과정도 좀 영화 같은 면이 있죠.
2007년 발견 당시에는 주변에 석재가 널브러져 있고 40도라는 가파른 경사에 길도 다소 험해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주변이 정리되고 보호각을 씌워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해둔 상태인데요. 네네. 보시는 것처럼 바닥과 부처님의 코 부분이 아슬한 거리를 두고 훼손 없이 보존된 모습이 불자들에게는 환희심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단단한 바위들로 바닥 요철이 심한 곳인데도 부처님의 얼굴 부분과 바닥돌이 겨우 5cm 거리를 두고 있어서 5cm의 기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네. 당시 프랑스 르몽드지를 비롯해서 해외 언론에서도 11곡 마의 부처님을 기사로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네, 다시 봐도 참 환희심이 넘치고요. 그야말로 5cm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합니다. 이재영 국장님, 입상이었던 마의 부처님께서 어떤 이유로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쓰러지게 된 걸까요? 예, 2010년 9월 경주에서 그 규모 5.8의 그 지진이 있었던 것은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1978년 지진 관측을 시작한 후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그런 지진이라고 합니다. 당시 건물이 흔들리고 유리창이 깨지고 그리고 불국사 그런 기왓장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런 석굴암에 올라가는 그래도 낙석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데 이러한 큰 지진이 그러니까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반에 네. 아주 큰 지진이 13번 있었다고 그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해공왕 15년이 779년 3월에 네. 발생한 지진으로 그 경주 시내 그 많은 가옥들이 다 무너지고 한 100여 명이 사망한 일들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때 열암곡 부처님도 쓰러지신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열암곡 부처님이 조성된 게 9세기 초반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다른 의견을 또 제시하고 있는데 다른 유력한 주장으로는 석가탑 묵서지편에 그 고려 현종 때인 1024년과 정종 때인 1038년에 경주 지진으로 석가탑이 붕괴됐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 당시에 그 열암곡 부처님이 무너졌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밖에 2018년도에 그런 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열암곡 마의 부처님의 그런 광물 입자를 조사를 해서 연대 측정을 했는데요. 이때 요기에 따른다면 1521년 그리고 1564년 사이에 넘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런 조선시대 때 그 관련된 그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한 8건 정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진 때 언제 정확하게 넘어졌다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진이 또 아니라고 하더라도 홍수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 폭우로 해서 집안이 약해지면서 이게 휩쓸려서 뭔가 집안이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짧게는 500년, 길게는 1200년 동안 열암곡 부처님이 누워 계셨다는 것은 그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열암곡 마의 부처님의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누가 또 어느 시대에 조성을 했는지도 또 여러 의견들이 조금 분분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왜 열암곡에 저렇게 거대한 부처님을 조성했을까 이런 부분은 다들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울산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이희진 학예연구관이라는 분이 2018년에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에 따르면 신라대 남산에 그 조성된 불상 중 5m가 넘는 경우들은 그건 왕권 강화와 직결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던데요. 통일신라가 9세기에 이르면 새로운 사찰을 건립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 신라 중대 말기부터 그 중앙의 귀족들이 불교계와 뭔가 힘을 합쳐서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종교적인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막아야 됐다는 이런 억제책으로서 이런 사찰을 왕경에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9세기 이후에는 그런 왕경에 이런 불상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경주 남산으로 이동해서 큰 불상을 세우고 그런 그 신라의 왕들은 불상을 세움으로써 자기가 이제 불법을 수호하는 불법을 신봉하고 그 수호하는 그런 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 왕경에 불상 사찰이라는 지시 못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불교계가
그런 그 불교계가 국교가 불교다 보니까 백성들의 지지라든지 불교계 지지를 해야지 그런 그 정치를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 실제로 이희진 학예 연구관은 신라 하대 남산 석불이 5m 이상이라면 제작된 불상 중 가장 큰 크기에 해당한다며 이로는 이것은 그 새로운 정권이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흥미로운 부분들은 그런 통일신라 때 그러니까 국제항이 있었던 데가 울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울산에서 그런 신라의 수도인 경주로 이동하는 교통로 선상에 그 열암곡 마의 부처님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에 의해서 조성됐다기보다는 뭔가 그런 정치적인 의미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도 굉장히 대규모로 조성된 부처님을 뵈면 환희심, 경외심 정말 크게 느끼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는 또 지금처럼 이동수단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 친견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듯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대규모 부처님을 당시에 조성했다. 그 의미가 정말 크지 않을까요, 스님? 그렇죠. 대형 불사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봤던 열왕국 마의 부처님만 보더라도 크기가 상당한데 이거 하나만 봐더라도 굉장히 대형 불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이재영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산에 그 전체가 이거 불국토할 정도로 그 상징성 있게 그렇게 고려해서 불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 신라의 왕족, 그 귀족들에 의해서 이게 탄탄한 지지를 받았는데 버프망 때 568년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왕권이라든가 논할 때 남산 밑에서 논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남산에서 많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유에서인지도 모르겠지만은 남산에 그렇게 절터가 많이 110 몇 군데가 이렇게 있듯이 많이 그렇게 그 불사를 하지 않았나 사료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당시 불교가 신라 자체가 불교 국가라고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불사보다 더 지극한 마음으로 온 국민이 백성들이 신심을 가지고 분명히 조성을 했을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 각층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왕실이라든가 또한 서민들, 백성들까지 모두 다 지지를 갖는 것은 지금보다 더 원력도 신심이 컸기 때문에 네. 가능하지 않았나 불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부처님이 쓰러져 계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분석, 연구가 필요하겠지요. 네, 지금 보이는 옆모습만으로도 부처님의 상호가 뛰어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이거든요. 이은하 부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일단 압도적입니다. 네. 암석에서 떨어져 나온 열왕곡 마의 부처님의 무게가 무려 80톤이 됩니다. 연화대자 1m를 포함해서 높이는 6m고요. 네. 폭은 3m, 그리고 두께가 2m입니다. 네. 경주 석굴암 부처님 하면은 불자든 비불자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모습에 감탄하고 그리고 또 그 조성한 기술력에도 자랑스러움을 아끼지 않죠. 네. 열왕곡 마의 부처님도 석굴암 부처님과 같은 통일신라 시대인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을 조성한 통일신라의 기술과 신심이 그대로 옮겨져서 완성도 역시 석굴암 부처님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네. 오똑한 코와 날카롭지만 자애로운 눈매, 그리고 도톰하고 부드럽게 드러난 입술이 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함과 그리고 신심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데요. 네. 이목구비가 분명하고 엄숙한 상호의 불두 부분은 이 사등신으로 머리 부분이 비교적 이렇게 크게 조성됐다고 합니다. 네. 아래에서 우러러 볼 때 엄숙함이 극대화되도록 비례감을 살린 건데요. 네. 이런 특징은 석굴암과 같은 통일신라 불상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편단 우견의 가사를 늘어뜨린 모습에 다른 불상과 달리 양발을 좌우로 완전히 이렇게 벌린 것도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편단 우견 형식의 불입상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좌상은 많은데 입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바로 우리 대표적인 편단 우견 부처님이 석굴암 부처님이시죠. 석굴암 부처님을 잇는 그런 한 9세기 정도의 부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입이 좀 작고 귀에 귓볼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의 상들은 또 인중이 좀 짧고요. 이런 모습들이 주로 9세기에 많이 나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9세기쯤 조성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양손도 아주 특이합니다. 두 손을 이렇게 오른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바닥을 안으로 해서 한 그 손 모양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런 손 모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매우 특이한 그런 부처님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석굴암 부처님을 봤을 때 감동하고 감탄합니다. 열암곡 마이부처님이 바로 서게 된다면 그러한 감동 또 한 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되는데요. 열암곡 마이부처님께서 지닌 역사적 그리고 미술적인 가치도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요. 제가 앞서서 그 백성들의 신심과 집권 세력의 그런 의도가 맞물리면서 그 왕실천에서 정성과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이런 열암곡 마이부처님을 조성했다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런 그 문화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의미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사적으로 볼 때는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 그러니까 불교 조각사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풍성하게 솟아오른 두 뺨과 어깨에 닿을 정도로 큰 키, 오똑한 코,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도톰하고 부드러운 입술, 자유로운 미소와 엄격함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며 통일신라의 불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술사학자들 사이에서는 남산 보리사 마이불과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석굴암 부처님의 특징을 모두 지녔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발견 당시부터 규모에서나 미학적으로나 국보로 손색이 없다는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아주 뛰어난 마이불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탄원 스님께서는 또 직접 열암곡에 가셔서 또 친견을 하셨기 때문에 네. 출가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우리 열암곡 마이부처님 어떤 느낌이셨을지 그 소회가 궁금합니다. 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소중한 어떤 국보급의 문화유산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네. 저희 불제자들이라든가 특히 우리 수행자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경의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불법의 우리 상징인 성보로서의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셔야 될 상징적인 저희들이 모셔야 될 부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 부처님을 그 총무원장 진우 스님 모시고 올라갔을 때 첫 느낌이 어땠느냐면은 정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고 네. 그러한 모습에 위실력 감탄하고 매우 감사했는데 한편으로는 예경받지 못한 채 저렇게 이렇게 지면을 땅에 보시는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수백 년을 세월을 그렇게 좀 지내셨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죄송한 기분이 먼저 앞섰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장 스님의 위실력을 삼아서 저희 부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모든 불자 그리고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건 필히 제1호로 종책 과정 1호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입불해야 된다라는 그런 서원을 좀 담고 왔습니다. 네. 예경의 대상이 우리 마이부처님을 그대로 둔다는 것 스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나요? 네, 해야죠. 그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의 대상인 우리 부처님을 1000년이 넘도록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넘어진 채 방치하는 그 직무유기 맞습니다. 네. 맞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입불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성 당시에 조성을 했던 모든 신라인들의 마음을 담아서 했던 그런 마이 부처님의 소중한 원력 되살리자. 그래서 이제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되돌리고 예경하는 것이 불자들의 그런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바로 조성의 원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보존에 있어서도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마이 부처님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 그 머리 오른쪽 이마 부분과 그 허벅지 부분의 이거 안발인데요.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저항하는 응력도 특정 부분에 가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문화지청도 추가적인 미끄러짐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를 막기 위해서 2007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임시 모래주머니에 흙을 채워서 옹벽을 구축했지만 이마저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축대를 다시 조성하게 됐는데요. 2016년 9월 경주 지진 때는 불상의 윗부분에서 최대 23mm 그리고 밑에 부분에서는 10mm가량 미끄러진 것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더욱이 비가 오면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불상 표면의 그런 화학적 풍화도 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열왕국 부처님을 서둘러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면 영영 그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면한 엄연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시급한 사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이 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희가 마이부처님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규모가 일단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무게가 80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중장비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인데 앞서 자료화면 보신 것처럼 열암곡 마이부처님이 조성된 곳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방송에 앞서서 저도 현장을 한번 보고 싶어서 직접 갔다 와 봤는데요. 네. 경주 남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한 500여 미터 정도 됩니다. 한 490미터 되는데 마이부처님이 계시는 곳의 고도가 320m. 그러니까 320m. 예, 중턱을 넘어서 정상 쪽으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네. 차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3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데 길이 꽤 가팔랐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겨우 지날 수 있을 정도로 교행이 어려운 구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에 또 지진 영향인지 흘러내린 돌덩이가 여전히 쌓여 있는 구간들도 많았습니다. 네네. 필요한 장비를 옮기는데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건데요.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서 지상이 아닌 상공을 통해서 장비를 옮겨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사도가 또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마이불 앞쪽으로 석축을 쌓아서 한 5m 정도, 5, 6m 정도의 공간이 있기는 한데 네. 여기에 중장비를 올려놓고 또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가 않고요. 그 아래로는 또 5m 정도 높이의 낭떠러지가 아이고.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마이부처님이 계신 곳의 경사도가 한 40m 정도 되는 데다가 이 중장비를 놓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직접 가서 보니까 마이부처님이 쓰러진 뒤쪽으로 암석 상태가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게 굉장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곧 쓰러지거나 언제라도? 예, 예. 작은 비만 조금 온다 하더라도 암석들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나중에 폭우라든지 혹은 작은 지진이 재발할 경우에는 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네네. 앞서 발견된 열왕곡 석불 자상이 2년 뒤에 복원돼서 이렇게 공개된 데 반해서 이 마이부처님은 발견 이후에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쉽지 않은 여건 때문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일으켜 세우는 게 어렵다면 일단 이렇게 90도로 회전을 시켜서 와불 형태로라도 전신을 볼 수 있게 해보자라는 시도를 했었는데 네. 그마저도 2010년에 이런 방법도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발견될 당시만 해도 당장 일으켜 세울 것 같은 분위기가 사실 가득했었습니다. 있었지만, 기대도 네. 많았었고. 근데 균열을 비롯해서 훼손 우려에 선뜻 나서질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123층, 550m나 되는 건물도 뚝딱 지어 올리는 기술력이 있는데 불가능할 게 없다라는 의견들이 사실 많습니다. 불자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으로 넘어진 부처님을 일으켜 세워서 네.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당국이나 지자체에서는 훼손될 이런 우려를 그리고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하는 그런 위험 부담이 발목을 잡아온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80톤에 달합니다. 80톤에 달하는 부처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중장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형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또 훼손의 우려, 또 안전의 우려, 다양한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참 복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는 어떻게 현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은 융성의 혼, 또 불교의 전통적인 역할이 담긴 그런 그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애불 누워있는 부처님을 바로 세우는데 저희들이 그 많은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먼 위치와 가장 좋은 상태로다가 보존시키는 게 문화재청의 본연의 업무니까 그 업무를 충실히 할 것이고 다만 이제 안전성이라든가 그 원래 위치 등을 잘 고려해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지만 조금 지난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일정을 당기는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또 같이 협의하고 또
그 주관을 하고 있는 경주시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도 역시 열한국 마의 부처님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의 선언으로 37대 총무원 집행부가 더욱더 입부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다고요, 스님? 네, 그렇습니다. 37대 집행부에서는 천년을 세우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갖고 네. 미래본부가 신설이 됐고 그리고 령도 마련했습니다. 예. 그래서 본부장을 중심으로 사무총장 그리고 화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행보를 시작한다 해도 충분하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제는 불자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까지 화합해서 함께 가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첫째적으로 저희 신도들께서도 이제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남산에 순례를 올 수 있게끔 하고 네. 그리고 상시 예불을 드릴 수 있도록 공간 마련을 통해서 국민적인 어떤 관심을 환기시키고 참여를 끌어낸다는 계획이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도 강조하셨던 게 기도부터 하자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조계사 법당에서 매일같이 108배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염원을 담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춥더라도 무조건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재촉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불국사하고도 첫 번째 이제 연락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스님 의뢰를 드렸고 네. 은혜사에서도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여타 사찰에서 하는데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경상북도뿐만이 아니고 경상남도에 있는 사찰들도 우리도 동참해달라, 기도하겠다. 네. 그러한 연락이 계속 오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총무원장 선생님께서도 그런 도감을 책임자를 뽑아서 기도 도감을 해서 한번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그곳에 기도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거처가 없기 때문에 좀 예. 불편한다 하더라도 감수해가지고 30분을 걸어 올라가는 그 산을 직접 올라가서 맞이 공양을 갖고 올라가서 한다고 하니까 신심들, 그 신심이 스님들이 대단한 걸로 저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조만간 이제 제대로 지어지기를 저희 문화부에서는 문화재청과 경주시하고 협약을 해서 네. 공간 마련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다들 미리 말씀했지만은 이제 문화부장으로서 숙제가 뭐냐? 총무도 이제 다 같이 TF팀을 꾸렸기 때문에 입부를 위한 법적 그리고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네. 끊임없는 유관 기관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 마의 부처님께서 문화재적 손상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고요. 또한 안전하게 그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은 또 하나는 입불 후에 이 부처님은 어떻게 연구를 통해서 그 진정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네. 향후 5년, 10년까지 계획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 점은 부각하도록 문화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한국 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일, 석굴암에 비견되는 국보의 원형을 되찾는 일입니다. 불교계의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용 국장님, 국민적 좀 관심사로서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열암곡 마의 부처님이 그 불상이라는 점에서 불자들의 신앙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동시에 국보나 보물 등 국가 지정 문화재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게 문화재 관계자들이 한결같은 얘기인데요. 네. 그렇다면 열암곡 부처님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보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경제와 정치, 외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 있는데요. 신라시대 황룡사 구축탑을 세웠듯 또 고려시대에 팔만대장경을 조성해서 민심을 모으고 외세에 맞섰듯이 열암곡 부처님을 세워서 이런 불사를 통해서 국민들 마음을 모으고 국력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 1000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넘어져 있다가 지표면에서 5cm 떨어진 채 아슬아슬하게 온전한 몸으로 발견된 그 스토리 자체가 그런 역사라고 하거나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꾸로 선 부처님이 더 극적인 신앙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 당시 불상을 조성했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나 오늘날 불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서 이렇게 묘지석을 크게 세웠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후손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이어지길 바라는데 뭐 폭우라든지 지진이 있어서 싹 넘어졌다고 생각한다면은 네네. 이게 지나가는 사람은 저걸 이렇게 세워야 되냐 아니야 저것도 역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방관자의 입장인 거고요. 맞습니다. 우리 불교계로서 아니면 이런 문화유산을 주인으로서 보는 관점이라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년의 세월을 건너서 우리 곁에 온 부처님은 그 부처님 스토리가 완성되는 것은 발견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열한국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 이 역사적인 불사에 불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탄원 스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총무원장 스님께서도 국민의 화합과 행복을 위하고 그리고 나라의 국운 융성을 이루겠다는 그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현한 만큼 종당한 차원에서 그 뜻을 받들어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불사에 모두가 국민과 불자자가 함께 동참한다면은 과거 1000년 또 현재 1000년 그 미래 1000년의 공덕이 모두한테 그 서원이 성취되고 부강한 나라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저는 확립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불자를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 마애불 열한국에 있는 마애불 부처님이 그냥 단순하게 문화유산을 세운다는 생각을 저버리시고 네. 1000년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했다 생각해서 관심과 지지를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00여 년의 역사를 뚫고 우리에게 찾아온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5cm의 기적을 불교 중흥의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세 분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한곡 마애부처님은 성보이자 문화재입니다. 불자들의 신심 그리고 온 국민의 정성을 하나로 모은다면 부처님 분명 바로 모실 수 있겠지요. 자, BTN 불교TV와 법보신문 MOU 체결 기념 특별대담.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